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고의 K-드라마 탑10이란 제목의 미국 언론 스크린랜트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연예 매체에서는 K-드라마를 분석하는 것이 미드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비중이 클 정도로 K-드라마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K-드라마를 가지고 아시아 구독자를 모으면서도 북미와 유럽의 미드 마니아들이 K-드라마로 갈아탈까봐 전전긍긍하며 순위집계 방식을 바꾸고 K-드라마는 예고편도 없이 지역별 차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K-드라마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 지표로 알 수 있는데 단적인 예가 아시아 드라마를 평가하는 사이트 마이 드라마리스트의 트래픽이 가장 많은 국가를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용자가 31.47%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드라마 사이트의 아시아인보다는 미국, 캐나다, 인도, 영국, 호주 순으로 관심이 많다는 것은 K-드라마 이슈가 영어권으로 확실히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미국의 가장 큰 토론 사이트 레딧에는 K-드라마를 보고 난 후 미드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엄청난 공감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K-드라마의 영향력은 이미 미국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K-드라마가 드라마의 본고장 미국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드라마 산업의 파이를 K-드라마가 차지한다는 방증입니다. 오늘 올라온 이 기사 또한 평범해 보이지만 미국 언론에서 올해가 지나지 않았지만 2025년 최고의 K-드라마 랭킹 기사를 낸다는 것은 K-드라마의 미국 내 인기를 이 매체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최고의 K-드라마에는 전통적인 로맨틱 코미디, 강렬한 의학 드라마, 심지어 액션으로 가득한 시리즈까지 포함됩니다. 2025년은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예상했던 드라마부터 재밌는 반전까지 최근 기억에 남는 최고의 K-드라마들을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대를 모았던 약한 영혼 클래스1의 속편은 기대에 부응했고 당신의 맛은 기분 좋은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K-드라마는 창의적이고 몰입도 높은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핵심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릴러부터 복수극까지 2025년 K-드라마 라인업에는 누구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매체가 뽑은 2025년 현재까지 최고의 K-드라마 탑10 목록입니다. 10위 중증 외상센터, 9위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8위 악연, 7위 감자연구소, 6위 약한 영웅 클래스2, 5위 당신의 맛, 4위 광장, 3위 나인 퍼즐, 2위 미지의 서울, 1위 폭삭 소가수다. 1위 오른 폭삭 소가수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한국 드라마에 있어 최고의 한 해였고 올해 최고의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가 이를 증명합니다. 여러 시간대를 통해 전개되는 폭삭 소가수다는 애순과 관식의 관계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후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꿈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도 오랫동안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이고 가슴 아픈 한국 드라마입니다. 아이유는 애순 역을 맡아 그녀의 절박함과 목표를 향한 의지를 완벽하게 그려냅니다. 박보검은 관식의 묵묵한 행동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임을 증명합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아름다운 영상미와 깊이 있는 감정으로 연애의 어려움을 조명하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묵직한 스토리는 가슴 아프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치유의 힘을 지닙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어로 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힘들어졌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핸드메이드 테일을 보려고 훌루에 가입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건 김빈서가 왜 그럴까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서 자기 나라 드라마를 보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미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소년의 시간을 보고 억지로 시도했는데 바로 다시 K-드라마로. 소년의 시간은 내용이 너무 지루하고 졸릴 정도야. 보면서도 계속 K-드라마만 생각나더라고. 소년의 시간 드라마가 연출이나 스토리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닌데 K-드라마의 설렘의 순간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지더라고. 요즘 영어권 작품들은 회색빛의 우울한 내용만 많은 것 같아 가볍게 즐기려고 보는 건데 말이야. 내가 K-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결말을 내주고 여러 시즌을 만들어서 망치지 않는 점이 좋아. 맞아. 그래서 중간에 취소당할 위험이 적어서 좋아. 이게 내가 K-드라마를 좋아하는 주된 이유야. 그동안 중간에 취소된 다른 해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그런데 K-드라마는 그런 경우가 적어. 그래서 K-드라마는 보면서 마음이 편해. 결론을 보여주니까. 낭만닥터 김사부나 모범택시는 예외. 이 드라마들은 너무 좋아서 계속 시즌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도 시즌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드라마도 있어. 최소한 2시즌이라도. 좋아하는 드라마가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 처음에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을 봤는데 그 이후에 추천 알고리즘으로 한국 드라마가 엄청 떴어. 한국 드라마 5개쯤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K-드라마 외에 다른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영어권 드라마를 찾아봤는데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어. 남편이 자막 읽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몰입하면 내가 자막을 읽고 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도 3개월 동안 영어 시리즈 보지 않다가 화이트 로투스 시즌3가 나와서 봤는데 이게 TV 드라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굉장히 어색하게 봤어. K-드라마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영어처럼 들리더라고. 좋아하는 미드의 새 시즌이 곧 돌아온다는 소식에 흥분했지만 결국은 또 K-드라마만 보고 있어. 핸드메이드 테일도 마찬가지야. 폭삭 속았다만 계속 보고 싶더라고. 난 2년 동안 영어로 된 것은 본 적이 없어. 적어도 유튜브 영상 외에는 없다. 내가 보는 건 한국, 중국, 태국, 일본 작품. 나도 그래. 2년 동안 영어로 나온 작품은 아무것도 안 봤어. 이제는 영어권 프로그램도 자막 없으면 못 보겠어. 간식 먹을 때 음성이 잘 안 들리니까 자막이 더 필요하더라고. 이제는 자막 없으면 이상하게 느껴져. 유튜브 외에는 영어 콘텐츠는 전혀 보지도 않아. 대부분 KJ 드라마 번갈아 보고 있고. 난 내 뇌에 문제가 생긴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 그전에는 영어권 드라마나 영화 많이 봤는데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 영어권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마치 엄마가 울고 있는 아기 놔두고 수다 떨고 있는 기분이 들어. 맞아. 완전 공감되는 댓글. 나도 바로 그 기분이야. 앞으로도 BK 드라마는 못 볼 것 같아. 지금 3개월 차인데 완전 빠져버렸어. 난 더 이상 북미 TV 프로그램은 소비하지 않아. 최근에 소년의 시간을 친구들과 같이 보는데 너무 보기가 힘들었어. 이제 백인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완전 싫어졌어. 코로나 이후에 K-드라마로 넘어왔어. 블랙미러가 나와서 봐야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지루해서 다 보지도 못하겠더라. K-드라마 보기에도 너무 바쁘니까 굳이 K-드라마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제 서양 시리즈로 돌아가는 건 힘들어. 그쪽은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한국 드라마에서는 8화쯤 지나야 키스가 나오니까.
서양 시리즈의 키스는 너무 역겨운데 K드라마는 손만 스쳐도 설레더라고. 맞아, 아시아 쪽이 그런 쪽으로 더 잘 만드는 것 같아. 서양 드라마는 성적인 부분에서 절정에 달한 것 같아 너무 불쾌해. 빌드업도 없이 갑자기 외설적인 장면이 나오니 누가 공감하겠어. 서양 시리즈는 예전 작품이 더 괜찮아. 요즘 미국 프로그램은 완전 저속하고 K드라마가 더 섬세하고 즐기기 좋다. 심지어 범죄 스릴러물도 K드라마가 더 괜찮더라. 미국 미디어 전체가 15에서 20년 정도 후퇴했다. 질적인 측면에서 하락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난 결말을 내주는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아. 미국은 조그만 인기 있으면 질질 끌고 또 다른 시즌 만들다가 내용이 엉망이 된다. 최근에 세버런스를 봤는데 역시 이 드라마도 인기 끌더니 질질 끌기 시작했어. 그래서 K드라마는 미국인들에게 시리즈라기보다는 확장된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난 탑티어 미국 쇼가 아니면 이제는 그냥 안 보고 패스해버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비한국 시리즈를 봤는데 내 도덕관념에서는 도저히 못 보겠더군. 나한테는 주인공들이 다정하고 호감가며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는 K드라마가 더 맞아. 지금은 영어권 쇼가 너무 싫어졌어. 다큐가 아니면 관심도 가지가 않더라고. 난 인도 사람인데 K드라마 보고부터는 인도 작품은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게 K드라마의 후유증 같아. 나도 그래. 인도 드라마는 나한테는 완전 끝나버렸어. K드라마에 완전 적응되어서 그런지 이제 내 모국어 드라마도 자막으로 보는 부작용까지. 나는 K드라마 서양 시리즈를 번갈아 보고 있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느낌이 들었어. 나도 마찬가지. K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면서 미국 쇼와 영화는 거의 안 봐. 이렇게 변하게 될지 몰랐는데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지난 5년 동안 한국 드라마 외에는 거의 시청을 하지 않았어. 영국 시리즈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지금 미국에 사는데 미국 드라마는 스포츠만 봐. 대부분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해외 드라마 시청하고. 사랑의 불시착 이후로는 99%가 K드라마. 이제 미국 시리즈는 너무 지루해서 볼 수가 없어. 한국 드라마 8에서 9편을 보고 나서 내 TV 시청 성향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 내가 가장 좋아했던 아웃랜드도 중단하고 K드라마를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변할지 진짜 몰랐어. 진짜 미친 것 같아. 아웃랜더가 이제는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더라. 미국 쇼가 요즘은 너무 지루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서 너무 반갑다. 그래도 아직 미국 드라마를 보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내 기준이 높아진 것 같아. 1년 전에 K드라마, K팝에 입문한 후에는 보고 듣는 것이 다 K 컨텐츠야. 제대로 된 빌드업과 12에서 16 에피소드로 완성된다는 점이 가장 좋아. 미국처럼 바로 침대로 뛰어드는 스토리는 내 취향이 아니야. 좋아하는 배우가 옷을 벗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나도 K 컨텐츠 보기 시작한 이후로 영어권 작품은 거의 못 본 것 같아. 소년의 시간은 4화로 짧아서 본 거고. 수년을 한국 시리즈에 몰입하다가 영어권 시리즈를 보면 뭔가 창의성과 감성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 미안하지만 못 보겠어. 서양은 예전 작품이 훨씬 좋다. 이제는 범죄물도 더 이상 좋은 작품이 나오지를 않아. 2024년 2월부터 K드라마를 본 이후로 유일하게 봤던 서양 작품은 브리저튼. 그 외에는 도저히 못 보겠어. 가족들이 내가 미쳤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서 다행. 내가 행복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아시아 드라마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좀 지루해지면 다른 쪽도 보고 있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미드나 영드를 포함 해외 드라마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지금 볼 게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비단 한국인들만의, 아시아인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세계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넷플릭스가 꼼수를 쓰며 미드를 억지로 띄우고 있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산 글로벌 OTT들이 빨리 출범해서 이 기회를 살려 우리 콘텐츠를 우리의 OTT로 시청하게 만들며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